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살고 있는 49세 주부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 웃기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으니까요. 저희 집 냉장고를 열면 항상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커다란 생수병들이죠.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대형마트에 가서 생수 두 박스를 카트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저의 주말 루틴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허리가 점점 약해진 거였겠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목이 마르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생수병을 꺼내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 요가 후에 마시는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마시는 물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인 저희 딸 에밀리가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에밀리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는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물 사 마셔? 왜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정수기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그리 친숙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도 정수기가 있긴 하지만 보통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 있는 큼지막한 물통 형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밀리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는 훨씬 세련되고 편리하다고 했죠. 그렇게 대화를 나눈 후에도 저는 특별히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나고 생수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에 생수 박스를 올리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마땅한 대안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집 제인이 현관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말 계획을 물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허리 통증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자 제인은 밝게 웃으며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요. 그때만 해도 그 초대가 제 일상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제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예쁜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샐러드와 파스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 구석에 자리한 세련된 디자인의 가전제품이었죠. 날렵한 곡선과 은은하게 빛나는 표면이 주방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야?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제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거 한국에서 만든 정수기야. 코웨이라고 들어봤어? 코웨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수기에 대한 제 지식은 사무실에 있는 커다란 물통이나 싱크대 아래 설치하는 단순한 필터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인의 주방에 있는 이 기기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세련된 디자인의 푸른색 불빛까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제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더니 유리컵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한번 마셔봐. 맛이 어때? 별 기대 없이 한 모금 마셨는데 그 순간 제 미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생수와는 분명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깨끗하고 더 신선한 맛이었죠. 뭐야, 이 물. 맛이 다르잖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제이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처음에 나도 그 맛에 놀랐어. 이제는 다른 물을 마실 수가 없을 정도야. 식사하는 내내 제 시선은 자꾸만 그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제이는 정수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떻게 물을 여러 단계로 깨끗하게 정화하는지,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일상이 바뀌었는지 말이죠. 더 이상 무거운 생수통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허리 건강에도 정말 좋아.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줄었고. 제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 주방을 상상했습니다. 저 정수기가 우리 집 싱크대 옆에 있다면 어떨까? 매일 아침 허리 통증 없이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더 이상 매주 무거운 생수 박스를 나르지 않아도 된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그 정수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 마이클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볼까 잠시 생각했지만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마이클은 새로운 가전제품을 들이는 것에 항상 신중한 편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코웨이와 한국 정수기를 입력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의 작은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수기 문화, 코웨이라는 회사의 역사, 그리고 왜 많은 한국 가정에서 정수기가 필수품이 되었는지 알아가기 시작했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에밀리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물 사 마셔?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는 삶의 질에 관한 선택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수기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품 비교를 위해 시작한 검색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코웨이가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전 브랜드 중 하나라는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정수기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 정수기 광고들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들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물 사 마셔? 에밀리가 했던 질문과 똑같았어요. 이 문구가 한국에서는 일종의 유행어처럼 사용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계속하다 보니 정수기의 다양한 종류와 필터 시스템, 유지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지식도 쌓였어요. 특히 코웨이 정수기가 어떻게 물을 여러 단계로 깨끗하게 걸러내는지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 환경적으로도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사실도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수기를 구매하기로 한 거죠. 미국에서는 보통 정수기를 렌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구매를 선택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완료하고 배송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편 마이클에게 이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수기? 그게 정말 필요해? 예상대로 마이클은 의아해했어요. 우리가 사는 생수가 나쁜 것도 아닌데. 제인 집에서 마셔봤는데 맛이 정말 달랐어. 그리고 매주 무거운 생수 박스 나르는 것도 이제 지겨워. 허리도 아프고. 마이클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숨을 쉬었지만 제가 결정한 일에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네가 좋다면야.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네. 드디어 배송날이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큰 박스를 보는 순간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박스를 열자 제품 위에 한글로 적힌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망설임이 들었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이 기계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을까? 설명서를 찾아보니 다행히 영어로 된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설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습니다. 보통은 전문 기사가 와서 설치해주는 서비스가 있지만 제가 선택한 구매 옵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잠시 주저했지만 이미 결정한 일 스스로 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시간 동안의 고군분투 끝에 마침내 정수기를 주방 구석에 설치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자 푸른색 불빛이 은은하게 켜지며 작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 주방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죠. 미국식 주방에 한국의 기술이 더해진 일종의 미국과 한국의 하이브리드 공간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첫 잔의 물을 따라 마셨을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생생해요. 제인 집에서 마셨던 것과 같은 맛, 아니 어쩌면 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산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원천수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이클에게 자랑스럽게 첫 잔의 물을 건넸습니다. 그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마이클은 제가 건넨 물잔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한 모금 마신 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특별히 감탄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쁘지 않네라는 짧은 감상을 남겼을 뿐이죠. 그날 저녁 이후로 마이클은 정수기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치챘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기 전 마이클이 정수기 앞에 잠깐 서서 물 한 잔을 마시는 모습을요. 처음에는 한두 번 우연히 보았지만 점점 그것이 마이클의 아침 루틴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주말 아침 신문을 읽기 전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어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이클도 분명 그 물맛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주중에는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냉장고에 있던 생수병들을 하나씩 비우며 더 이상 생수를 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로 요리도 하고 차도 끓이고 물병에 담아 외출할 때도 가져갔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양의 물을 마시는데도 몸이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미세한 수분 흡수율의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심리적인 효과였을까요? 어찌됐든 저는 이 변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손녀 소피아가 종종 놀러 왔어요. 6살인 소피아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죠. 정수기를 처음 본 날 그 푸른 불빛에 매료되어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정수기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도와주었지만 곧 소피아는 스스로 컵을 정수기 아래에 놓고 물을 받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 물 정말 맛있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다른 집 물보다 훨씬 좋아요. 앞으로 여기서만 물 마실래요? 소피아의 순수한 반응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솔직하게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는 이제 우리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정수기로 달려가 물을 마십니다. 심지어 집에 돌아갈 때는 물병에 가득 담아가기도 하죠. 놀라운 점은 정수기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임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실의 정수기 주변에서 직장인들이 잡담을 나누듯 우리 집 정수기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가 대학에서 돌아왔을 때도 가장 먼저 정수기로 향해 드디어 제대로 된 물 마실 수 있다며 좋아했죠. 손님이 왔을 때도 정수기는 항상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질문에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정수기야. 맛이 정말 다르다니까. 한번 마셔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모금 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이클이 아침 식사 중에 문득 물었어요. 이거 얼마나 절약되는 거야?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생수 비용으로 거의 $80 정도 쓰고 있었어. 필터 교체 비용을 고려해도 한 달에 $50 이상 절약되는 것 같아.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1년이면 $600 이상이지. 제가 말을 이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괜찮은 선택이었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가족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변화는 집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참석하는 교회 모임에서 친한 친구 리사가 제게 물었어요. 캐롤, 요즘 뭐 바른 거 있어? 피부가 달라 보여.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고 피부 관리를 더 신경 쓴 것도 아니었거든요. 글쎄,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잠시 생각해보니 최근 달라진 것이라곤 정수기를 통해 마시는 물밖에 없었어요. 혹시 한국 정수기 때문일까? 한 달 전부터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거든. 리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정수기? 그게 뭔데? 그렇게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 제 정수기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가전제품에 관한 수다에 불과했지만 몇몇 친구들이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이 더 관심이 많았죠. 아이들에게 더 좋은 물을 마시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일주일 후 교회 모임에서 만난 친구 낸시가 자신도 한국 정수기를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친구가,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친구가. 어느새 우리 교회 모임에서는 작은 한국 정수기 클럽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서로 사용 경험을 나누고 필터 교체 시기를 함께 체크하고 때로는 한국의 다른 생활용품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정수기가 단순히 물을 마시는 방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저희 지역 사회 내에서 새로운 대화 주제와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산 정수기는 일종의 작은 유행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 번은 낸시가 자신의 집들이에 저를 초대했어요. 가보니 주방 한쪽에 낸시의 정수기가 놓여 있었는데 저와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낸시는 기쁘게 말했어요. 캐롤 덕분에 알게 됐어. 우리 남편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여기서 물을 받아 마셔.
그 순간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심코 시작한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화된 것이겠지만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생활 방식의 발견이었으니까요. 재미있는 일은 이 정수기 이야기가 다른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모임에서는 이제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에밀리에게 한국 드라마 추천을 부탁했고 주말마다 몇 편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수기를 통해 저는 전혀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어느 날 에밀리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네가 추천해준 정수기 때문이야. 하나가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 에밀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지만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생수통을 들고 다니던 미국 중년. 여성이 한국 정수기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지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가전제품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은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수기는 단순한 물 마시는 도구를 넘어서 저희 지역 사회의 작은 문화적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한국산 정수기에 대한 입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고 저는 가끔씩 모르는 분들에게도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캐롤이 추천했다고 들었어요. 그 정수기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정수기와 함께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정수기로 향해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는 번거로움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맑은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아침 의식이 생긴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 집안이 고요할 때였어요. 창가에 서서 정수기에서 받은 물 한 잔을 음미하며 정원을 바라보는 순간은 마치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물 한 잔이 제 하루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비슷한 루틴이 생겼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시는 물 한 잔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피로를 씻어내는 듯한, 내일을 위해 몸을 정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렇게 하루에 2번 저는 정수기를 통해 마시는 물과 함께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어요. 그냥 물인데 뭐가 그리 다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물론 맛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정수기는 제게 단순한 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작은 영역에서 시작된 변화였고 그 변화가 가져온 연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먼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버리던 플라스틱 생수병들이 사라지면서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게 되었고 환경 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2번째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확실한 절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정수기 구입 비용은 부담이 되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원금을 회수했고 이제는 순수한 절약만 남았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저는 더 건강한 선택들을 하게 되었어요.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음료수 섭취가 줄었습니다. 피부가 좋아졌다는 주변의 칭찬은 아마도 충분한 수분 섭취 덕분이었을 거예요. 또한 건강한 식습관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다른 영역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작은 기폭제가 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점은 이 작은 변화가 제 문화적 호기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수기에서 시작된 관심이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었어요. 한국 음식을 요리해보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몇몇 한국어 표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에밀리와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물 한 잔에서 시작된 여행이 어느새 지구 반대편 나라로의 실제 여행 계획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우습기도 했어요. 그저 정수기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다니 과장된 반응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의 큰 변화는 종종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제게 있어 그 작은 선택은 바로 한국산 정수기였던 거죠. 이제 정수기는 우리 집 주방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마이클이 의심스러워했던 그 기계는 이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커피를 내리는 마이클의 모습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납니다. 에밀리가 방학 때마다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정수기로 달려가는 모습도요. 소피아는 이제 우리 집에 오면 할머니 물 주세요 라고 외치며 정수기 앞에 컵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날이 되면 마치 집안의 중요한 행사처럼 느껴져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한 의식 같은 거죠. 필터 교체 방법도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글 설명서도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져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정수기와 함께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수를 사 마시던 때가 마치 먼 과거처럼 느껴져요.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정수기에서 받은 물 한 잔을 마시며 정원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의식이 제게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으며 두 번째 물잔을 마셨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커피만 마셨는데 이제는 물을 먼저 마신 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커피도 정수기 물로 내린 것이죠. 마이클은 제가 정수기 물로 내린 커피가 더 맛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커피 맛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물의 질이 음료의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셈이죠.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정수기에 시선이 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된 그 모습이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우리 집의 중요한 구성원 같은 느낌이랄까요? 매일 아침 정수기의 푸른 불빛이 반겨주는 것이 마치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에는 요가 수업이 있었어요. 운동 전후로 수분 보충을 위해 물병에 정수기 물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요가 선생님인 제니퍼도 제 물병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물병 디자인이 특이하네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정수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좋은 책이나 영화를 추천하듯 제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요가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회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졌고 저는 또다시 정수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물 마시는 습관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놀라워요. 정말 작은 변화였는데. 수업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음식 재료를 고르면서 문득 생수 코너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한때는 주저없이 카트에 생수 박스를 올렸던 그곳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지나칩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뿐인데도 일종의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환경을 위해 그리고 제 허리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을 본 식재료를 정리하고 점심을 준비했어요. 야채를 씻을 때도 쌀을 씻을 때도 싱크대 수도꼭지가 아닌 정수기 물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선택이 되었어요. 음식의 맛이 더 좋아진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정수기 물로 지은 밥이 더 고슬고슬하고 맛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면서도 정수기 물이 담긴 유리잔을 곁에 두었어요. 이전에는 목이 마를 때만 가끔 물을 마셨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통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진 것을 느꼈어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 느끼던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다시 주방으로 향했을 때 창밖으로 마이클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곧 현관문이 열리고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첫 행동은 이제 예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코트를 벗어걸고 서류 가방을 내려놓은 다음 주방으로 와서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루틴이 우리 부부의 일상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마이클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마이클이 물었어요. 당신이 정수기를 사기 전과 후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편리함, 경제적 이점, 환경적 측면 등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알아? 가장 큰 변화는 일상의 순간들을 더 의식적으로 느끼게 된 거야. 저는 마이클에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잔의 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저녁의 마지막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소소한 순간들을 이제는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 같아.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달라진 거였군. 나도 느꼈어. 당신이 더 평온해진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평소처럼 정수기에서 마지막 물 한 잔을 받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작은 의식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오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방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에밀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첫 번째 행동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바로 주방으로 향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죠. 역시 집 물이 최고야. 에밀리가 말했어요. 기숙사 정수기랑은 차원이 달라.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에밀리는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이클은 회사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 물병에 채워 넣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을까? 주말에는 교회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6명의 친구들이 한국산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수기 클럽이라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그중 낸시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캐롤, 내가 한국인 이웃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가 한국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라더라고. 그분 말로는 한국에서는 정수기가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필수품이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물 마시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대.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정수기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을까? 아마도 물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했기 때문이겠죠. 물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건강과 웰빙의 기본이라는 것을요. 한국 문화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가 더 깊고 넓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와 함께 한국 식당에 들렀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니까요. 식사 전에 나온 보리차를 마시며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수기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게 바뀔 줄 알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처음에는 그저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 선택이 내 삶의 질을 높여준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1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표정에서 읽히는 평온함과 만족감이었습니다. 정수기를 들인 후 저는 더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 한 잔의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아직도 물 사 마셔? 였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글을 써내려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기록으로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어요. 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건강해졌고 더 환경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물 사 마셔요? 블로그 글을 올린 후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공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 이제 막 정수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까지. 특히 한국 분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재미있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이제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산 정수기는 단순한 물 필터가 아니라 삶의 품격과 감동을 더해주는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점이라고요. 물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제 삶 전체에 퍼져나가 더 건강하고
더 환경 친화적이며 더 의식적인 생활 방식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매일 아침 정수기에서 받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작은 선택이 가져온 큰 변화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더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죠. 이제 저에게 정수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준 작은 안내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